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25일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군자란과 이 난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이 난이 저 꽃대에서 올라온 저 꽃송이 선호송이가 향내를 가득 이 방에 피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금은 임종석과 문재인과 정세균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회복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6월 이전에는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조선일보 1월 25일 목요일자입니다. 당당한 22세 정년에 빠지다. 정년이 위대한 일을 했죠. 난 활활 타고 있다. 이 세리머니를 준비하느라고 3세트에서는 질 뻔했다라고 하는데 3대 0으로 어제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한국 첫 호주 오픈 테니스 4강 박세리 김연아 있는 스타 탄생 황제 페드로와 내일 준결승에 임한다. 내일 황제 페드로까지 꺾고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평화와 평양 검색어 전쟁이 붙었습니다. 평창은 사라졌습니다. 평화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 평화올림픽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합작의 위장평화라고 저는 서술을 붙였습니다. 김정은과 임종석, 문재인 이들이 합작한 위장평화올림픽입니다. 그러면 2월 8일 날 개막식 바로 전날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데 군사 퍼레이드에 김정은이가 내놓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핵폭탄과 핵가방 그리고 ICBM 이러한 것들이 선을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창올림픽은 북한의 지원 아래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그 하수인으로서 평창올림픽을 한다 하는 것을 전 세상에 알리는 김정은의 치적으로 이것이 보도될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이 66번째 생일을 맞아 2030 지지측 반대측 1위 띄우기를 했는데 정치권 싸움이 인터넷에 옮겨 붙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1월 24일 수요일 03시 24분 기준 평양올림픽이 1위에 올랐고 평화올림픽은 2위가 됐습니다. 24일 수요일 11시 기준으로는 평화올림픽이 1위가 됐고 평양올림픽이 2위가 됐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평창올림픽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아베 평창 개막식에 오기로 했답니다. 문재인과 정상회담 가질 듯하고 위안부 북핵 1 입장을 알릴 것이라고 합니다. 탈원전에 꼬였나 전력 수요 예측 삐끗했다. 기록적 한파에 사용량 역대 최고 수급 전망 한 달 새 4번이나 초과했다. 이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베 북압박 가해야 펜스와 대북 제재 공조 나설 듯. 그래서 펜스와 함께 아베가 평창올림픽에 등장한다는 보도입니다. 미국 대화 매달리는 한국을 우려하고 있고 아베 평창 참석 강하게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2년 뒤 도쿄 하계올림픽 열려 성공하려면 한국 협조가 필요하다. 외교적 실리 위에 평창행을 선택했다. 위안부 문제 반발 여론을 의식해 한국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춥고 배고픈 평양 쌀도 기름도 떨어졌다. 유엔 제재로 중코크스 수입이 안 돼서 발전소 올 들어 열흘 넘게 멈춰섰다. 당 간부 사는 아파트 난방 끊기고 쌀 모자라 설날에도 감자를 나눠줬다. 지금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을 이제 이렇게 세우려고 임종석과 문재인 저 여적들이 이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어준 현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통일부 북한도 올림픽 참가국이다. 합당한 예우를 해줘야 한다. 인공기 소각 관련 입장을 밝혔다. 북한 선발 때 오늘 2박 3일 방한한다 하는 보도입니다. 한국이 불안한 미국 김정은이 평창의 메시지를 납치할 수 있다. 평창의 메시지가 뭡니까? 거기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불을 뿜고 4년간 연습한 걸 가지고 이제 영웅을 가리는 그 현장에 김정은이가 도적질하는 이 선전장으로 만들어버린 임종석과 문재인을 보고 있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한국이 불안한 미국, 임종석과 문재인이 불안한 미국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백악관 북선전장 될라 이미 됐죠. 펜스 평창행은 북에 반박 위한 것이다. 현송월에게 현혹당한 한국을 우려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 현송월 방문에 한국민 현혹됐다는 뉴스는 걱정이다. 맥메스터 핵가진 채 대화한다는 북슬책에 과거처럼 속지 않아. 트럼프 다보스 포럼서 북핵을 논해야 한다. CIA 국장 북핵은 미 타격 위한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타격 위한 것이다. 언론 통제 평양이 문 정부를 나쁘게 변화시켜 미 한반도 전문가들 이딴 비판. 서울에서 TV 인터뷰했는데 문 정부 비판한 부분은 삭제됐다. 태영호 등 탈북자에게도 재갈을 물렸다. 그래서 조슈아 스탠턴, 브루스 클링리 이 두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명이 잇따라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 관련 언론 통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한미군 법무관 출신의 북한 인권활동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이가 스탠턴의 법칙을 재확인시켰다. 한국 정부가 언론의 북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반김정은 시위자들에 대한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고 썼다. 미 하원 외교위 대북제재법 초안을 작성했던 스탠턴은 자신의 이름을 딴 스탠턴의 법칙이 대화가 북한을 좋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나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스탠턴은 지난 20일 북한이 현송월 파견 일정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뒤 우리 정부가 북한이 아닌 언론 탓을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반김정은 시위자 수사는 20일 현송월이 지나는 서울역 광장에서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북한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을 불태운 것과 관련 경찰이 미신고 집회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을 가리킨다. 최근 한국을 다녀간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21일 트위터에 서울에 있는 동안 TV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너무 비판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편집위원회 에디토리얼 보드의 압력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삭제됐다고 나중에 들었다고 썼다. 클링너 연구원은 방송국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방송국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프로의 책임 편집자는 정치적 이유나 외압 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 단지 핵심만 기사화했을 뿐이라며 촬영분과 실제 방영분을 대조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평화올림픽 검색어 총공격을 했죠. 평양올림픽 입력해 역공. 그래서 평화와 평양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했던 2030 평창 앞에서 둘로 쪼개졌다. 실시간 검색어 경쟁에 참여하는 이들은 대부분 20대, 30대다. 이날 한 네티즌은 나는 보수가 아니지만 오죽 문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이러겠냐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평화올림픽 실검 1위 올리는 것도 여론 조작인데 평양올림픽만 문제 삼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종석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제2중대, 북한 노동당의 제2중대임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평창올림픽도 평양올림픽으로 헌납한 자들이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저들을 빨리 끄집어내려야 합니다. 임종석 문재인에 의해서 대법원장이 된 김명수의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4일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국민 입장을 냈다. 판사 블랙리스트 3차 조사한다. 사실 묵은 결론 2일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 행정처 문건 보완 조사를 하겠다. 재판 외압 없었다 성명 낸 대법관 13명 입장과 배치된다. 이제 대법관 13명이 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판사 동향 파악 사태 수사해야 조사받아야 할 건 추가조사위. 추가조사위 행정처와 협의해 판사 PC 조사 흔적 파악이 행정처는 금시초문이다.
디가우징도 진실게임 양상 이것도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제 검찰이 들어가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KBS도 KBS 노조가 장악을 했습니다. 적폐 간부의 지시 신고하라. 그렇게 해서 전 사장 체제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지시를 신고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대영 사장 해임 다음 날 업무 복귀를 해서 제작 인사 등 노골적 경영 개입에 들어간 KBS 노조입니다. 비대위를 만들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KBS가 김정은 노동당이 장악했다. 노조가 노동당 산하에서 사람 중심으로 끌고 가는 핵심 종북 간첩단이기 때문에 저는 KBS도 김정은이 노동당이 장악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 장악한 것 같지만 사실 그들 배후에 노동당이 존재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비대위 지침 적폐 간부 업무 지시 거부하라. 프로그램 제작도 비대위가 결정하겠다. 파업 불참 직원들 반발. 옛 소련의 직장 소비에트처럼 노조가 회사 장악하려고 한다. 이미 장악된 겁니다. 경영진 월권 행위 엄정 대응 회사 지시 따르지 않는 직원들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임종석 문재인 북한 노동당 제2중대 종북 간첩단이 장악한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국방까지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문재인 이 종북 간첩단을 이끌어 우리인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양상훈이 지금사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탄핵할 때 앞장서서 탄핵을 주장했던 이자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올림픽 후 마주할 북핵 현실, 북은 핵 포기할 리 없고 미국은 북이 반격 안 할 공격 대상 수위 찾는데 우리 군 12만 명 줄인다니 정말 모두 제정신인가. 적전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국군을 줄이겠다고 하니 이놈이 종북 간첩단이 아니면 누가 종북 간첩단이겠습니까? 이놈이 북한의 노동당의 제2중대가 아니면 어느 놈이 북한 2중대겠습니까?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이제는 대놓고 반역질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여성 지지자들이 서울 지하철역에 문재인 생일 축하 광고를 한다는 기사를 인터넷에서 읽다가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문구를 보았다. 우리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해라는 문장의 뜻은 이해가 됐지만 이게 구어처럼 쓰인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 대선 때부터 쓰이던 말이라고 한다. 관심을 갖고 보니 문 대통령 기사 댓글에 심심찮게 이 구호가 등장했다. 실제로는 문재인이가 하고 싶은데 여건상 못하는 것이 많을 것이다. 네버 다 헤쳐먹고 있다. 하지만 밖에서 보기엔 그야말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가능할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최저임금 17% 인상, 3년간 30조 문재인 케어, 120조 주거복지, 50조 도시재생, 1년 4조 기초연금 인상, 1년 2조 아동수당,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인상, 노동양대 지침 폐기,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성과연대봉제 폐지, 공무원 17만 명 증원, 탈원전, 수능 절대평가, 유치원 영어 수업 금지, 특목고 사실상 폐지, 제주기지 구상권 철회, 공영방송 사장 강제 교체, 국정교과서 폐지, 전 정권 싹쓸이, 공영경찰화, 건국 시점 변경, 세월호 5차 조사, 5.18 4차 조사, 친북 윤희상 추모 찬양, 무자격자들이 정부 고위직 입성, 대대적 반탕평 인사, 당장 떠오르는 대로 나열해봐도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말이 나오게 돼 있다.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지금부터 5년간 육군 병력 12만 명을 줄인다고 한다. 문재인이가 스스로 밝힌 대로 나라가 6.25 직후 최악의 위기이고 태풍 앞의 촛불이다. 그런 국가가 110만 병력의 적 앞에서 자기 병력을 스스로 12만 명이나 줄이고 수천 개 부대를 통폐합하는 난리법석을 떤다는 것은 제정신이면 있을 수 없다. 종북 간첩단이니까 가능하다. 북한 노동당의 제2중대니까 임종석 문재인이는 한다. 이 놀라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는 육군 복무기간 18개월로 줄여 청년과 부모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다. 환심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적전 분열을 시켜 김정은의 먹이로 주기 위한 임종석 문재인이 이 주사파 종북 간첩단이 벌이는 일이다.
첨단 무기로 부족한 병력을 대체한다는데 대체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시기가 있다. 걸리는 시간이 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주변 나라 대통령 총리가 모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들이다. 시진핑은 헌법에 제 이름을 넣고 푸틴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생각이고 아베는 평화 헌법을 바꾸는 최장수 총리가 되겠다고 하고 트럼프는 자신을 천재라고 한다. 김정은은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는 왕이다. 이들이 문재인과 다른 것은 핵이나 거대한 경제력 둘 다 보유했거나 그중 하나는 가졌다는 사실이다. 둘 다 없는 한국에서 대통령이 국가 경영의 지혜와 슬기, 신모 원료가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식이면 그 결과는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다. 임종석, 문재인이가 여적이기 때문이다. 어제 풍경, 이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만물상입니다. 지난달 초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한 빌딩에 11인조 국내 보이그룹 워너원 멤버 강다니엘 얼굴이 걸렸다. 전광판 8개의 사진과 영상 축하 메시지가 떴다. 한국 팬클럽이 그의 22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내보낸 광고였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K-팝 팬들이 자기 스타들을 알리기 위해 타임스 스퀘어 광고에 돈을 쏟아부었다는 보도했다. 그런 포브스는 한국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까지는 생각 못했을 것이다. 22일과 23일 타임스 스퀘어의 전광판에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가 나갔다. 문재인이 해피 이니데이 문재인 66번째 생일 축하한다. 당신을 지킬 것을 맹세한다. 우리를 믿어달라. 24일 생일을 맞는 문재인의 지지자가 돈을 낸 광고였다. 서울 지하철역 10곳에서도 2주 전부터 지지자들이 주도한 생일 축하 광고가 걸렸다. 아마 문재인 돈이 흘러들어갔을 것입니다. 여기가 북한이냐? 부끄럽다. 국제망신 같은 글들이 훨씬 많았다. 문재인 지지하지만 이건 좀 아니다. 이래서 점점 문파 욕먹고 있다. 처럼 반감을 갖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반대쪽에선 평양올림픽으로 반격에 나섰다. 평양올림픽, 평화올림픽이 됐죠. 호주 오픈 4강전 진출 소식이 검색어 상위권을 휩쓸면서 끝났다. 그 자리 어디에도 정작 평창은 없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이게 임종석 문재인이 종북 간첩단이 벌이는 대한민국 파괴 공작이 타임스 스퀘어까지 건너가서 문재인이를 지지한다고 하는 것을 이 트럼프 대통령 약 올리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1월 25일자 목요일 사설입니다. 미 부통령 북의 평창 납치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김정은의 환심을 사면 북핵 폐기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아. 아니다. 이렇게 쓰지 마라. 제발 니들도 알지 않느냐. 이걸 기대하고 하는 거냐. 북한 노동당의 제2중대기 때문에 하는 거냐. 이 개떡 같은 이 언론인들아 제발 이렇게 거짓말을 쓰지 말아라. 정부는 김정은의 환심을 사면 북핵 폐기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아. 이 개 거짓말은 제발 쓰지 말아라. 이 언론인 이 개떡들아. 지난 20여년 역사는 그것이 환상이라는 사실을 수도 없이 증명했다. 미 CIA 폼페이오 국장은 23일 북의 ICBM은 공격용이고 김정은의 목표는 자신의 권력하에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2일에도 북이 몇 달 안에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했다. CIA 수장이 연일 이런 공개 발언을 하는 건 심상치 않다. 그는 외교적 해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를 때 다양한 수단을 대통령에게 제공하려 한다고 했다. 북한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닐 것이다. 이 여적의 청와대, 지금 미 부통령까지 이제 평창에 건너와서 평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든 임종석과 문재인이를 타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헌재 촛불 시위에 도장 꾹 눌러줬다니. 대법관 13명이 23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전날 공개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사위와 일부 언론이 국정원 댓글 사건 대법원 재판에 청와대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추가 조사를 지시한 김명수 대법원장 면전에서였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립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초유의 사태다.
그래도 김 대법원장은 24일 조사 결과를 보완해 조치하겠다며 사실상 3차 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판사들 PC를 강제 개봉해도 블랙리스트가 안 나오자 나올 때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조사를 닮아간다. 그리고 광주 교도소 파고 있는 임종석 문재인이의 이 하는 짓거리와 똑같은 짓을 김명수가 하고 있다. 최근 사법부에선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잇따른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한 판사 대선 다음 날 지난 6, 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사건들이라고 한 판사가 있었다. 이제는 판사들끼리 인터넷에서 저속한 욕설로 집단 패싸움을 하고 있다. 사법부의 비정상 정치 바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게 사법부만이냐? 헌재는 여적이다. 이 헌재 여적을 만든 사무처가 배후를 드러냈다. 헌재 촛불 시위의 도장을 꾹 눌러줬다. 이것이 사무처 직원들이 만든 이 백서이다. 이제 이 사무처와 함께 9명 박헌철이와 이정미와 이진성이와 함께 저 헌법재판소를 폭파시켜버릴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월 25일자 동아일보입니다. 4년 뒤 대학 폐교 도미노 온다. 2002년생 이후 저출산 세대 진학 정원 충원율 평균 65%에 그칠 듯하다. 전문대 43곳, 4년제 73곳 위태하다. 작년 11월 출생아 2만 7천 명 사상 최저 12개월 연속 10%대 감소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 대한민국은 누가 지킵니까? 이 위기 가운데 북한의 제2중대 임종석 문재인이가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상납한 사건이 펼쳐지고 있고 아베와 펜스까지 와서 이 우려를 한국민에게 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법 개정 없인 개헌 국민투표가 6월 13일 날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외 국민투표 제한 국민투표법 헌재 위헌 결정 명부 작성을 못하고 있다. 관련 조항 2016년 1월 효력이 상실됐다. 국회 사실 파악도 못하고 개헌 논의를 하고 있다. 여당 뒤늦게 법 개정 촉구 나섰지만 6월 개헌 반대하는 야하 협조가 미지수이다. 국회 개헌 투기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3차 조사 예고 암호 파일 열어볼 듯하다.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관련 사과를 했는데 3차 조사에서 암호 파일을 조사할 듯하다. 국민 신뢰 크게 무너뜨린 점 즉시 조사 보완할 새 기구 조속 구성하겠다. 법원 행정처 조직 개편 수사 막기 위한 의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사 인적 쇄신 법원 행정처 대수술 카드도 갖고 있다. 검사가 적폐냐 평검사 회의 열자 글 올리자 기소 독점주의 내려놔야 반박글 검경 수사권 조정 놓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영규 춘천지검 차장검사는 이 프로세스에 전국 평검사 대회의 개최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검사 전부가 적폐 세력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그는 청와대의 검경 구조 개혁안을 본 이후로 낮에는 후배 검사들 눈길 보기 어려웠고 한밤중에도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했다. 앞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15일 발표한 검찰 수사권 축소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차장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근대 검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일선에서 묵묵히 사건 처리를 해온 전체 검사 2088명을 모두 적폐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 지역에서 근무한 한 검찰 간부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프로세스에 글을 올리지 않은 대다수 평검사는 평검사 회의를 하자는 김 차장 검사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거 해야 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님 평검사 회의를 열어서 이제 윤석열과 이성열과 김명수가 JTBC와 짜고서 태블릿 PC 사기를 쳤던 것도 이제는 내부적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2088명 중에 의로운 검사 여러분, 이제 JTBC와 함께 재작년 10월 24일 박영수 특검과 또 이영렬 중앙지검장 그 밑에서 윤석열 검사 이들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건도 이제 반성하는 회의가 열리기를 촉구합니다. 1월 25일 목요일 동아일보의 사설입니다. 청년 정연 그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정연은 도전정신과 강인한 체력, 거침없는 영어 실력, 유머와 재치, 세련된 국제감각, 그 어떤 무대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과 여유, 대한민국 청년의 모습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보여줬다. 이들은 진지하되 심각하지 않다. 도전을 즐기며 패자에 대한 예의도 잊지 않는다. 2000년 이후 최악이라는 실업률, 끊이지 않는 기회의 공정성 논란 등이 이들을 괴롭힐지언정 무릎 꿇릴 수는 없을 것이다. 정연, 그대가 있어 고맙고 행복하다. 고맙습니다. 초유의 대법관 전원 성명과 대법원장의 처신.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해 사법행정이란 이름으로 고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추가 조사위가 밝혀낸 문건에 대해 법원 내에서는 특정 판사를 사실상 사찰한 문건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법원 행정처 업무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인지 의견이 분분했다. 김 대법원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말로 전자에 힘을 실어줬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다. 분쟁과 갈등의 최종 해결을 맡아야 한다. 그럴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권위는 지켜야 한다. 도를 넘은 사법부 내부 갈등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고질병인 좌우 진영 대결이 사법부를 휩쓴 것으로 본다.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촉발된 내부 갈등으로 한없이 추락하는 사법부 이상이 안쓰럽다. 내홍이 더 커지면 검찰 등 외부의 통제를 부를 수 있다. 노사관계 119개국 중 116위, 더는 미룰 수 없는 노동개혁.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계에 올라탄 임종석, 문재인, 북한 노동당 제2중대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됩니다. 임종석,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저들은 찬타들 대통령이고 사기 대통령입니다. 천하의 사기꾼들을 이제는 국민들이 끄집어내려야 합니다. 어떻게 끄집어내립니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동화면세점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와서 임종석, 문재인이 이제 퇴진을 외쳐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계셔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경제가 이처럼 꽃을 피웠습니다. 또 이 아름다운 난초와 같이 꽃을 피웠습니다. 이것을 이제 집권 9개월 만에 완전히 꺾어버리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찬탈 대통령, 사기 대통령, 임종석, 문재인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아닌 자들이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원전과 자유와 민주를 완벽하게 파괴시키고 있는 장면을 대한민국 국민이 봅니다. 급기야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김정은에게 상납한 이 여적지를 봅니다. 그래도 당신들이 침묵한다면 당신들은 개돼지입니다. 이어서 땅굴 안보에 관련된 광고가 나가겠습니다. 이 군과 예비군과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땅굴에도 완벽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삼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선제 공격, 불시에 선제 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지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 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록적 한파에 사용량 역대 최고, 수급 전망 한 달 새 4번이나 초과했다. 이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베 북압박 가해야 펜스와 대북 제재 공조 나설 듯. 그래서 펜스와 함께 아베가 평창올림픽에 등장한다는 보도입니다. 미국 대화 매달리는 한국을 우려하고 있고 아베 평창 참석 강하게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2년 뒤 도쿄 하계올림픽 열려 성공하려면 한국 협조가 필요하다. 외교적 실리 위에 평창행을 선택했다. 위안부 문제 반발 여론을 의식해 한국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춥고 배고픈 평양 쌀도 기름도 떨어졌다. 유엔 제재로 중 코크스 수입이 안 돼서 발전소 올 들어 열흘 넘게 멈춰섰다. 당 간부 사는 아파트 난방 끊기고 쌀 모자라 설날에도 감자를 나눠줬다. 지금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을 이제 이렇게 세우려고 임종석과 문재인 저 여적들이 이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어준 현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통일부 북한도 올림픽 참가국이다. 합당한 예우를 해줘야 한다. 인공기 소각 관련 입장을 밝혔다. 북한 선발대 오늘 2박 3일 방한한다 하는 보도입니다. 한국이 불안한 미국, 김정은이 평창의 메시지를 납치할 수 있다. 평창의 메시지가 뭡니까? 거기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불을 뿜고 4년간 연습한 걸 가지고 이제 영웅을 가리는 그 현장에 김정은이가 도적질하는 이 선전장으로 만들어버린 임종석과 문재인을 보고 있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한국이 불안한 미국, 임종석과 문재인이 불안한 미국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백악관 북선전장 될라 이미 됐죠. 펜스 평창행은 북의 반박 위한 것이다. 현송월에게 현혹당한 한국을 우려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 현송월 방문에 한국민 현혹됐다는 뉴스는 걱정이다. 맥메스터 핵가진 채 대화한다는 북슬책에 과거처럼 속지 않아. 트럼프 다보스 포럼서 북핵을 논해야 한다. CIA 국장 북핵은 미 타격 위한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타격 위한 것이다. 언론 통제 평양이 문 정부를 나쁘게 변화시켜 미 한반도 전문가들 이딴 비판. 서울에서 TV 인터뷰했는데 문 정부 비판한 부분은 삭제됐다. 태영호 등 탈북자에게도 재갈을 물렸다. 그래서 조슈아 스탠턴, 브루스 클링리 이 두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명이 잇따라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 관련 언론 통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한미군 법무관 출신의 북한 인권활동가 영수 대법원장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판사 동향 파악, 사태 수사해야 조사받아야 할 건 추가조사위. 추가조사위 행정처와 협의해 판사 PC 조사 흔적 파악이 행정처는 금시초문이다. 디가우징도 진실게임 양상 이것도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제 검찰이 들어가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KBS도 KBS 노조가 장악을 했습니다. 적폐 간부의 지시 신고하라. 그렇게 해서 전 사장 체제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지시를 신고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대영 사장 해임 다음 날 업무 복귀를 해서 제작 인사 등 노골적 경영 개입에 들어간 KBS 노조입니다. 비대위를 만들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KBS가 김정은 노동당이 장악했다. 노조가 노동당 산하에서 사람 중심으로 끌고 가는 핵심 종북 간첩단이기 때문에 저는 KBS도 김정은이 노동당이 장악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 장악한 것 같지만 사실 그들 배후에 노동당이 존재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비대위 지침, 적폐 간부 업무 지시 거부하라. 프로그램 제작도 비대위가 결정하겠다. 파업 불참 직원들 반발. 옛 소련의 직장 소비에트처럼 노조가 회사 장악하려고 한다. 이미 장악된 겁니다. 경영진, 월권 행위 엄정 대응, 회사 지시 따르지 않는 직원들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임종석, 문재인, 북한 노동당 제2중대 종북 간첩단이 장악한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국방까지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문재인 이 종북 간첩단을 이끌어 우리인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양상훈이 지금사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탄핵할 때 앞장서서 탄핵을 주장했던 이자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올림픽 후 마주할 북핵 현실, 북은 핵 포기할 리 없고 미국은 북이 반격 안 할 공격 대상 수위 찾는데 우리 군 12만 명 줄인다니 정말 모두 제정신인가. 적전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국군을 줄이겠다고 하니 이놈이 종북 간첩단이 아니면 누가 종북 간첩단이겠습니까? 이놈이 북한의 노동당의 제2중대가 아니면 어느 놈이 북한 2중대겠습니까?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이제는 대놓고 반역질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여성 지지자들이 서울 지하철역에 문재인 생일 축하 광고를 한다는 기사를 인터넷에서 읽다가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문구를 보았다. 우리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해라는 문장의 뜻은 이해가 됐지만 이게 구어처럼 쓰인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 대선 때부터 쓰이던 말이라고 한다. 관심을 갖고 보니 문 대통령 기사 댓글에 심심찮게 이 구호가 등장했다. 실제로는 문재인이가 하고 싶은데 여건상 못하는 것이 많을 것이다. 네버 다 헤쳐먹고 있다. 하지만 밖에서 보기엔 그야말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가능할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최저임금 17% 인상, 3년간 30조 문재인 케어, 120조 주거복지, 50조 도시재생, 1년 4조 기초연금 인상, 1년 2조 아동수당,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인상, 노동 양대 지침 폐기,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성과연대봉제 폐지, 공무원 17만 명 증원, 탈원전 수능 절대평가, 유치원 영어 수업 금지, 특목고 사실상 폐지, 제주기지 구상권 철회, 공영방송 사장 강제 교체, 국정교과서 폐지, 전 정권 전전정권 싹쓸이, 공영경찰화, 건국 시점 변경, 세월호 5차 조사, 5.18 4차 조사, 친북 윤희상 추모 찬양, 무자격자들이 정부 고위직 입성, 대대적 반탕평 인사, 당장 떠오르는 대로 나열해봐도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말이 나오게 돼 있다.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지금부터 5년간 육군 병력 12만 명을 줄인다고 한다. 문재인이가 스스로 밝힌 대로 나라가 6.25 직후 최악의 위기이고 태풍 앞의 촛불이다. 그런 국가가 110만 병력의 적 앞에서 자기 병력을 스스로 12만 명이나 줄이고 수천 개 부대를 통폐합하는 난리법석을 떤다는 것은 제정신이면 있을 수 없다. 종북 간첩단이니까 가능하다. 북한 노동당의 제2중대니까 임종석 문재인이는 한다. 이 놀라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는 육군 복무기간 18개월로 줄여 청년과 부모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다. 환심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적전 분열을 시켜 김정은의 먹이로 주기 위한 임종석 문재인이 이 주사파 종북 간첩단이 벌이는 일이다. 첨단 무기로 부족한 병력을 대체한다는데 대체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시기가 있다. 걸리는 시간이 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주변 나라 대통령 총리가 모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들이다.
시진핑은 헌법에 제 이름을 넣고 푸틴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생각이고 아베는 평화 헌법을 바꾸는 최장수 총리가 되겠다고 하고 트럼프는 자신을 천재라고 한다. 김정은은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는 왕이다. 이들이 문재인과 다른 것은 핵이나 거대한 경제력 둘 다 보유했거나 그중 하나는 가졌다는 사실이다. 둘 다 없는 한국에서 대통령이 국가 경영의 지혜와 슬기, 신모 원료가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식이면 그 결과는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다. 임종석, 문재인이가 여적이기 때문이다. 어제 풍경, 이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만물상입니다. 지난달 초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한 빌딩에 11인조 국내 보이그룹 워너원 멤버 강다니엘 얼굴이 걸렸다. 전광판 8.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25일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군자란과 이 난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이 난이 저 꽃대에서 올라온 저 꽃송이 선호송이가 향내를 가득 이 방에 피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금은 임종석과 문재인과 정세균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회복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6월 이전에는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조선일보 1월 25일 목요일자입니다. 당당한 22세 정년에 빠지다. 정년이 위대한 일을 했죠. 난 활활 타고 있다. 이 세리머니를 준비하느라고 3세트에서는 질 뻔했다라고 하는데 3대 0으로 어제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한국 첫 호주 오픈 테니스 4강 박세리 김연아 있는 스타 탄생 황제 페드로와 내일 준결승에 임한다. 내일 황제 페드로까지 꺾고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평화와 평양 검색어 전쟁이 붙었습니다. 평창은 사라졌습니다. 평화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 평화올림픽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합작의 위장평화라고 저는 서술을 붙였습니다. 김정은과 임종석, 문재인 이들이 합작한 위장평화올림픽입니다. 그러면 2월 8일 날 개막식 바로 전날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데 군사 퍼레이드에 김정은이가 내놓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핵폭탄과 핵가방 그리고 ICBM 이러한 것들이 선을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창올림픽은 북한의 지원 아래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그 하수인으로서 평창올림픽을 한다 하는 것을 전 세상에 알리는 김정은의 치적으로 이것이 보도될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이 66번째 생일을 맞아 2030 지지측 반대측 1위 띄우기를 했는데 정치권 싸움이 인터넷에 옮겨 붙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1월 24일 수요일 03시 24분 기준 평양올림픽이 1위에 올랐고 평화올림픽은 2위가 됐습니다. 24일 수요일 11시 기준으로는 평화올림픽이 1위가 됐고 평양올림픽이 2위가 됐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평창올림픽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아베 평창 개막식에 오기로 했답니다. 문재인과 정상회담까지를 뜻하고 위안부 북핵 1 입장을 알릴 것이라고 합니다. 탈원전에 꼬였나 전력 수요 예측 삐끗했다.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이가 스탠턴의 법칙을 재확인시켰다. 한국 정부가 언론에 북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반김정은 시위자들에 대한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고 썼다. 미 하원 외교위 대북제재법 초안을 작성했던 스탠턴은 자신의 이름을 딴 스탠턴의 법칙이 대화가 북한을 좋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나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스탠턴은 지난 20일 북한이 현송월 파견 일정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뒤 우리 정부가 북한이 아닌 언론 탓을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반김정은 시위자 수사는 20일 현송월이 지나는 서울역 광장에서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북한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을 불태운 것과 관련 경찰이 미신고 집회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을 가리킨다.
최근 한국을 다녀간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21일 트위터에 서울에 있는 동안 TV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너무 비판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편집위원회 에디토리얼 보드의 압력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삭제됐다고 나중에 들었다고 썼다. 클링너 연구원은 방송국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방송국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프로의 책임 편집자는 정치적 이유나 외압 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 단지 핵심만 기사화했을 뿐이라며 촬영분과 실제 방영분을 대조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평화올림픽 검색어 총공격을 했죠. 평양올림픽 입력해 역공. 그래서 평화와 평양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했던 2030 평창 앞에서 둘로 쪼개졌다. 실시간 검색어 경쟁에 참여하는 이들은 대부분 20대, 30대다. 이날 한 네티즌은 나는 보수가 아니지만 오죽 문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이러겠냐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평화올림픽 실검 1위 올리는 것도 여론조작인데 평양올림픽만 문제 삼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종석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제2중대, 북한 노동당의 제2중대임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평창올림픽도 평양올림픽으로 헌납한 자들이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저들을 빨리 끄집어내려야 합니다. 임종석 문재인에 의해서 대법원장이 된 김명수의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4일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국민 입장을 냈다. 판사 블랙리스트 3차 조사한다. 사실 묵은 결론 2일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 행정처 문건 보완 조사를 하겠다. 재판 외압 없었다 성명 낸 대법관 13명 입장과 배치된다. 이제 대법관 13명이 이